빨간 옷에 재킷을 맞춰 입은 여성들이 비행기에서 줄을 지어 내립니다. 이번에는 여러 명의 여성이 한 무리를 지어 모여 있는데요. 이민 가방으로 불리는 검은색 큰 가방을 옆에 두고 백팩까지 메고 있는데요. 러시아 매체 오스토르스노 노보스티와 우크라이나 인사의 SNS 등을 통해서 공개된 장면입니다. 해당 매체는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용역업체를 통해서 러시아 각지로 보내지고 있고 조립생산, 식품제조, 봉지업 등에 투입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40명이 한 조라고 하고요. 업체가 제시한 단가는 시간당 최저 480루블, 우리 돈 8,000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북한 여성들이 러시아로 향하거나 러시아에서 일하는 걸로 추정되는 장면, 요즘 종종 목격됩니다. 러시아판 쿠팡으로 불리는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의 물류창고로도 북한 여성들이 출근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죠. Это у нас трудовые иммигранты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Замещают местный контингент. 민간 분야에서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900km가량 떨어진 타타르스탄의 드론 공장이 북한 여성 노동자를 모집하고 있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전혀 없다가 지금 막 가기 시작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러시아에 이렇게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어서 주목해 볼 만합니다. 기존에는 러시아로 가는 북한 노동자들의 90%는 남성이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으로 가는 북한 노동자들의 90%가 여성이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벌목이나 혹은 건설 노동자 그 부분에 한해서 노동자 수요가 있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복장, 임가공 이제 최근에 이게 이런 구분이 좀 더 이제 깨지는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도 기존엔 남성만 이제 원했는데 지금은 여성도 원한다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에는 서로 겹치지 않는 영역에서 노동력을 들여왔다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이제는 북한 노동력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로 변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 노동자들 어느 쪽을 더 선호할까요? 최근 중국보다 러시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역시 돈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놓고 볼 때 러시아 굉장히 추운 지역이잖아요. 좀 노동하기 힘들고 가면 굉장히 좀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러시아가 훨씬 더 한 두세 배 정도 많이 주더라고요. 중국의 한 대북 사업가는 예전에는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를 요청하면 바로 보내줬는데 이제는 중국에 가라고 하면 노동자들이 못 가겠다고 버티는 경우까지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북한 노동자 한 명의 월급이 1,200달러 정도인데 중국에서는 많아야 300에서 500달러 수준이라고 이 사업가는 말했습니다. 당국에 물론 상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금액 차이가 워낙 큽니다. 중국에서든 러시아에서든 북한 노동자들의 일솜씨는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인건비는 여전히 현지 노동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노동시간은 긴 편입니다. 여기에 집단으로 생활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관리하기 편하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북한 여성 인력이 러시아에서 제법 인기를 끌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이나 태도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축산시설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분뇨 처리 같은 유해 작업을 할 경우에는 영양제 지급을, 야간 근무를 할 때는 별도 수당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중국 현지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되게 놀랬대요. 예전에는 뭐 야근을 하면은 수당을 그렇게 엄격하게 책정하지도 않았고 많이 주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간 단위로 엄격하게 그 수당을 책정하기를 원하고 요구하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안 오려고 하다 보니까 임금도 전과는 달리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게 중국 측 사업가들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계속 호대를 높일 수 있을 거냐, 관건은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러시아의 니즈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지느냐일 텐데요. 혹시 러시아가 왜 굳이 북한 인력을 받을까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러시아 내부의 인력 상황이 워낙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전쟁 장기화와 병력 동원 그리고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러시아는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한 상황이고요. 올해 제조업에서만 약 19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운송 그리고 물류 분야도 노동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이런 인력 부족이 곧바로 해소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전쟁이 끝난 뒤에는 또 다른 수요가 추가가 됩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들을 다시 다 건설을 해야 되거든요. 전후복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침 또 북한이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런 대규모 건설 사업입니다. 전쟁 이후 복구 사업이 본격화하면 북한의 경험 있는 건설 노동력이 또 투입될 가능성이 그래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 분야 경험이 있는 남성 노동자나 군인들 비중이 훨씬 커질 것 같죠. 지금까지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 얘기를 쭉 했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이 노동자를 해외로 보내는 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상 금지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 모두 이런 제재엔 거의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노동력이 필요하고 북한은 외화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만큼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행과 중국과 러시아의 장외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